이거 진짜 호감이야 호의야? 아 여기서 급발진하면 못 볼 것 같고 괜히 나 여미새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하나 꼭 먼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받은 고민 사연 중 이 여성분이 나한테 호감인지 호의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분명 이런 고민으로 썸을 타고 있는 건가? 썸을 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내가 좀 더 들이대도 될까? 급발진으로 고백해볼까? 등등 여러 생각에 머리 아프신 분들 들어오셨을 텐데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호의로만 생각되었던 남자가 호감으로 변할 수 있다? 물어봤을 때 정말 다들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의 호감 구분법부터 어떻게 하면 호감으로 변할 수 있는지 나눠볼게요. 이번 썸이 쫑났다고 꺼버리지 말고 미리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음번 썸에는 이런 걸로 헷갈릴 일이 줄어들겠죠? 사연자분의 고민으로 하나씩 호의 호감 구분 가볼게요. 1살 위의 누나인데요. 평소에 종종 만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할 때 손터치 가볍게 하는 밝은 성격의 누나고요. 평소에는 바빠서 카톡 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카톡에서 답은 친근하게 해주는데 저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그런데 막상 직접 볼 때마다 제게 팔 터치나 웃어주는 등의 반가움의 표시를 해줍니다. 이건 호감이 아니라 호의겠죠? 사실 여기서 보면 삼자니까 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내가 이 상황이다? 내가 이 여자분께 관심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전 우선 카톡 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호감 아니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찐 고수들은 호의 호감 구분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가끔 만나는 사이에서 스킨십을 할 때 호의 호감 구분법부터 가볼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들 스킨십 자연스럽게 하시나요? 터치 막 가능하신가요? 이미 심장이 바운스 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요? 호의에서 보일 수 있는 스킨십은 어깨 톡톡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순간부터는 마음이 있건 없건 다른 이성에게 스킨십을 쉽게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어려울 때 톡톡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션이죠. 그리고 등 아프게 때리기 이런 스매싱 가능합니다. 이건 약간 찐찐 바이브 느낌이기도 한데요. 야, 잘 있었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친근한 사이라면 머리에 뭐 묻은 거 떼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야, 너 여기 뭐 묻었다. 이렇게 해서 떼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조심스러운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거울 보여주시긴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호의에서도 보일 수 있는 스킨십이에요. 그렇다면 호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찐친 바이브처럼 막 등 때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자가 얼마나 떨려하는지부터가 느껴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순간은 이거죠. 이미 내가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나한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 부분에서 특히나 헷갈린다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건데요. 얼마 전 여사친 중에 호감 있는 남자한테 너 어떻게 행동했냐? 하고서 물어봤더니 당연히 손잡고 팔짱 끼고 좀 진도 나가서 무릎 빼기까지 갔어. 이렇게 아까와는 다른 범위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신호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적극적이고 남자친구들이 많아서 편하게 하는 여자분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호감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 진짜 별로 없고요. 그리고 아까 호의적으로 하는 행동들 중 호감이 있는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킨십이 정말 조심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행동들을 하는 여장들이라면 나한테 얼마나 떨려 하는지 조심스러워 하는지를 꼭 봐주세요. 이 편함의 강도에 따라서 호감과 호의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평소에는 바빠서 카톡 답을 받기가 힘듭니다. 카톡에선 답은 친근하게 해주는데 저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딱 제 일화가 떠오르는데 예전에 연애도 못 해보고 썸북만 엄청 있었던 단계에서 친구들한테 주구장창 물으면 야, 너 이게 안 보여?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럼 또 이 말을 들은 나는 아니 이걸 뭘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죠. 사실 뭐 이건 연애를 해봤어도 내가 만나본 이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상대방을 보다 보면 어라? 뭐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상대방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봤거나 연애의 도 같은 친구들은 이걸 보더라고요. 카톡으로 여부를 묻자면 답장, 질문 이런 걸로도 호의 호감 표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건 대화의 질이 어땠는가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전에 답장이 너무 늦게 오고 답은 해주기는 하는데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는 결이 좀 다른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한테 호감을 보내는지 모르고 흘려보냈던 썸남이 있었거든요. 추후 소개해준 지인이 그 남자애는 호감이었는데 넌 왜 그렇게 빨리 끝냈어? 라는 질문을 받고 돌이켜보니 그 당시 대화했을 때 답은 늦긴 했지만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답을 정말 성실하게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바쁘다는 점을 미안해하면서 만났을 때는 좀 더 잘해주려는 것도 있었고요.
그때가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는데 20대 초반과 중후반에 연락 패턴이 달라지고 호의 호감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런 점들을 캐치를 못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급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감이 맞을까? 호의는 아닐까? 이렇게 내 입장에서만 고민하던 상태였던 거죠. 사연자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미 저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라는 말로써 나한테 호감이 아니라 호의겠지?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나한테 질문이 없어도 카톡 내용 안에서 그래도 나하고 뭘 하고 싶다고 얘기는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이렇게 질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분명 호의와 호감이 더 잘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의를 호감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호의가 호감으로 변화가는 그 답변의 답들이 다들 간혹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특히 20대 중후반부터는 이걸 보셔야 돼요. 호의는 사전적인 의미로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 호감은 좋게 여기는 감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좋게 생각하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 별로인 사람한테 시간 쓰고 돈 쓰고 감정 쓰고 이 세 가지 다 안 하죠. 그런데 호의, 호감 둘 다에서는 이 3박자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호의에서 호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요. 사회생활에서 보이는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한 사람으로서 너무 괜찮다 큰 마음으로 호의가 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차곡히 쌓인 호의가 호감으로 변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매일같이 가던 카페에 알바생이 나에게 번호를 줬다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한테 왜 번호를 줬는지 물어보니 본인이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를 해주고 앉았던 자리를 정리해놓고 가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호감으로 바뀌었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우리가 호의, 호감 구분하고 싶은 게 좋아하는 상대방과 좀 더 가까운 사이로 진전되고 싶어서인데요. 이런 내용들처럼 여자분들 중에는 작지만 사소한 모습들로 그 사람의 장점을 포착해서 호감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 지금부터 하실 건 첫 번째, 나도 그 여성분이 좋은지 또는 괜시리 스킨십을 해서 떨려서 그러는 건 아닌지 구분해보기. 두 번째, 내 강점 찾기. 세 번째, 이 모습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비쳐질지 정해보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좋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정말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알게 모르게 스스로 위축시키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상대방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또한 연애에 있어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꼈을 때 특히 위축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럴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눈길조차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랬던 저였기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도대체 스스로 단단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걸 갖고 있기에 저렇게 가능할까 찾아보고 무척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내 가치를, 매력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보여줄 수 있을 때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달라지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로 저 또한 스스로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강점도 많이 찾아보고 계속 갖고 나가보다 보니 분명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두근거림은 있지만 주눅이 들어있고 자신감 없어 보였던 태도는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이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에게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께서도 이러한 방법들로 내 가치를 통해 중심을 만들고 관계 안에서 매력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간단한 사연 상담은 폼으로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 빠른 상담 원할 때는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